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한 여파로 그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5개 광역시 아파트 값은 일주일 만에 0.62%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상승률이 0.34%였으니까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매매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전국 부동산 화랑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수도권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이 새로운 투자처 또 대응 방안에 대한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내년 이후에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좀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020년 부동산 어떤 규제책이 나왔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들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이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핫해서요. 좀 정리를 잘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30, 40대의 어떤 주택,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튼튼했습니다.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주택을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영끌이라는 또 표현도 좀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설산업경제연구소죠. 이 세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30, 40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풍조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많았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뜻의 영끌과 공황 상태에서의 구매를 뜻하는 30, 40대의 패닉바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0, 40대 주택 구매, 영끌보다 능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의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 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3040이 주택을 영끌하여 무리하게 구매한 것인지, 주된 구입 목적이 투자 목적인지 분석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30, 40대가 주택 구매 시 기타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현상은 최근이 아닌 2017년 2분기 금융규제 도입 이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권 연체율은 0.4%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에도 안정적 수준을 지켜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건산연은 30대의 부동산 임대업 종사율이 가장 낮고 30, 40대 다주택자 비율이 50대 이상 연령대 구매자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끌과 갭 투자가 아닌 실거주 및 주거 공간 상향을 위한 수요가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수요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30, 40대 주택 구매 양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산업연구소가 상당히 좀 좋은 자료를 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2017년도죠. 2017년도 이후에 이 30, 40대의 어떤 기준이 그 과거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이라든가 이 투기 목적으로 30, 40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상향으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빈도수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그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어떤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무주택에 대한 어떤 특별 공급, 이런 어떤 공급도 하나의 어떤 그 표본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그 어떤 그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실거주의 어떤 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 물론 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30, 40대의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구입이 어떤 그 투자라든가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또 이제 면적에 대한 어떤 상향,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눈에 좀 보인다라는 것이 이 건설산업경제연구소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이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그 대출에 대한 LTV라든가 이 LTV라든가 이 DTI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온 이후에 그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봤었을 때도 어떤 그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최적화시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그래프상 통계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7월 달부터 이제 사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만 하더라도 청약되는 물건이 이 수도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과 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만 호가 훨씬 넘죠. 이 사상 최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어질 것이냐.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뭐 광역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르는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30, 40대 주택 구매 양상입니다. 최근 30, 40대의 매수세가 이 가계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해당하는 연령대 소비자가 소위 연끌을 통해서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도권 쪽,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수도권 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속성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 아파트가 전세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연령대가 연끌해서 주택을 구입했는지, 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어떤 비중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하향 평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요 도표상으로만 요것을 결정을 낼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도 50대 이상이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비중은 현실적으로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주택구매자 연령 변화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 현재 그 6월 19일 날 대책이죠. 6.19 대책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택 구매자에 대한 평균 연령대가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 이 40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 자체가 주택을 실구입하는 것으로, 이게 전세 구매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실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20년도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46.6세로 해서 크게 낮춰진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한 주택구매자 연령 추이의 또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또 60대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죠. 하지만 40대라든가 3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연봉으로 받는 어떤 수익에 대비해서 이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파트를 좀 구입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하향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형상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은행에 대한 연중 개인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아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개인 신용대출, 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증가폭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은행에서 나오는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저축은행을 활용해서 제2금융권을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용어지만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그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경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권역별 주택 거래 비중을 좀 보게 되면 강남 3구라든가 도심권, 이 동남권과 서남권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30대와 40대 비율이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남권과 동북권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넓게 좀 퍼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하고 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라든가 철도라든가 철도망에 대한 호재 자체를 어떤 그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낮은 지역들의 어떤 호재라든가 어떤 실거주 만족도, 거기다 또 실거주 만족까지도 같아지게 된다면 굳이 뭐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수요층들 자체가 오히려 더 이런 수요층들 자체가 점점 더 수도권 쪽, 이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빠질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좀 3기 신도시라든가 주변 지역의 신도시 발표가 과거 1기와 2기하고도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1기, 2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이제 도로와 교통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3기 신도시 안에는 이 철도망이라든가 도로교통을 먼저 꾸며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자족도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어떤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가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뭐 적은 물량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약 한 25% 정도의
특별 공급 물량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30, 40대의 어떤 주택 매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아파트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실거주의 만족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청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매입자 중 이 30, 40대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 뭐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어떤 그 투자의 목적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 이전 세대, 그 이후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 이제 PIR,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제 좀 추이를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평균에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든가 밑에 쪽에서 위치했다든가 이런 어떤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대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 30, 40대가 아래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소득에 대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담보대출이라든가 어떤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 비율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체율 추이도 보게 되면 연체율 추이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여기 연체율 같은 경우도 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패닉바잉 상태에서 지속적인 어떤 패닉바잉 상태에서 대출에 대한 연체 비율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30, 40대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게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 범위 내에서 연체율 추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은행권 연체율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에 대한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지만 2%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율 추이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령대별 서울주택 매수자의 대출 활용 비율을 보게 되면 이 30, 40대가 다른 50대, 60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 대출에 대한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추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LTV나 DTI에 대한 어떤 규제 대책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이 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영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뭐 패닉바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그 표현도 자체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30, 40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상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30대 서울주택 매수자 중 대출 활용 비율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도 2017년 이후, 즉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경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 40대에 대한 어떤 그 주택 구매 목적을 보시게 되면 40세 이상의 어떤 그룹 대비 이 다주택자 비율이 최소한 10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0대 같은 경우도 1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 모두 20대보다 임대업 비율이 좀 낮습니다. 또 30, 40대도 마찬가지고요. 50대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비율이 낮고 임대업에 대한 비율도 낮습니다.
이런 비율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매수하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0, 40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같은 경우도 대출 활용 그룹에서 50대보다는 다주택자 비율이 낮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타조건에 유사한 경우 다주택자 및 임대업 등록률을 비교한다면 다른 연령대보다는 이 투자 목적의 어떤 주택 구입을 했다고 이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건설산업경제연구소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또 한 번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30, 40대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계속적으로 마련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대출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시기에 좀 안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수요입니다. 이 수요 중에도 가수요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수요층 자체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부분, 또 앞으로 나오는 청약 물건 자체가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수요층을 분산시킨다고 한다면 아파트가 추후에 좀 안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파트 시장의 연령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 30, 4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워낙에 강화된 규제 속에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똑똑한 투자를 하고 있다더라라는 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30, 40 세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슈 시그널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지금 똑똑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1:1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 시원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예약 필수입니다.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확인합니다. 끝번호 4867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맞벌이로 결혼 1년 차입니다. 인천 부평 동아 아파트와 서울구로 주공 2차를 보고 있고요. 살 수 있는 금액대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남편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더 높은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년 차의 신혼부부니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3040 세대의 똑똑한 투자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지역도 다른 곳을 보고 있고요. 서로 좀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 아파트 비교 분석해 볼게요. 이사님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뭐 부평하고 이제 그 구로 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한 분은 그러겠죠. 그 뭐 못 먹어도 서울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고, 하나는 또 이제 부평이기 때문에 호재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좀 더 낫느냐? 제가 보기에는 꼭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구로주공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부평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꼭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좀 보게 되면 그 가격대가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4억 정도 수준에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쪽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그리 썩 나쁘진 않습니다. 위에 이제 부평 공장이 위치해 있고, 또 이제 이런 쪽 동네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그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어떤 호재거리도 좀 더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요. 또 부평구청역에서 올라가는 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현재 좀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평구청 쪽이 이쪽에 영종도 쪽에서 갖고 오는 어떤 그 수요층들을 이 부평구청 쪽 라인으로 해서 받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세가라든가 뭐 주변의 어떤 집가라든가 이런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마련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구로 쪽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구로주공 2차거든요. 2차 같은 경우도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요 철도가 차량 기지가 이렇게 크게 좀 들어서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이제 그 뭐랄까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좀 못 주고 있는 상태예요. 좀 밀려서 가격이 올라갔다,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얘기가 나와서 이 차량 기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요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뭐냐면 구로 쪽에다가 이제 점수를 좀 더 매긴다는 건 어쨌든 간에 서울 안쪽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퍼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구로주공 굳이 꽂은다면은 구로주공으로 좀 갖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자체가 이 확장성 크게 안 보이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안쪽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학군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은 크게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전세가에 대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이제 30, 40대가 또 구매력이라든가 연끌이라든가 뭐 패닉바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잖아요. 1년 차이시고 내년이면 또 2년 차가 되시고, 또 아마도 부부께서는 그 다 이제 청약 통장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또 공급되는 어쨌든 간에 그 사전청약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이런 물건들 자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 지역 시세보다는 많게는 40%, 뭐 적게는 뭐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어디를 구입할까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신혼부부라면은 현재 좀 공급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점수가 얼마가 됐고 연차가 몇 년 안 됐고 뭐 이런 거 따진다 그러면 뭐 순서도 안 될 것 같고 순회도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뽑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 안에 내가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뭐 점수가 얼마가 됐든 뭐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안에서 내가 조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봐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현재 이렇게 좀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대출이 얼마 나와서 내 돈이 투자 금액이 얼마 되는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부의 창출 효과를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예요. 이게 뭐 계속적으로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따져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시작점이 이제 내년 7월 달부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해당되고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이 틀 안에서 내 순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2년 동안은 꾸준하게 한번 넣어보고, 그 안 되고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된다 그러면은 성공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2억, 3억에 뭐 예를 들어서 2, 3억 저렴한 아파트를, 그것도 뭐 살기 안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역철도망이라든가 어떤 BRT라든가 여러 가지 자족 기능을 형성해 주면서 공급되는 이런 물량 안에 언제 이걸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기회를 삼아서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이런 지역들을 탐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청약의 기회를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이런 어떤 그 물건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인천 부평구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왜 고민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한데 이사님께서는 둘 중에는 구로구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에 대한 기회를 활용해보는 방안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나도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끝번호 571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평촌 어바인퍼스트 향후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가볼게요. 어떨까요? 네, 호계동 쪽에는 이제 그 고민 상담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인데요. 위치가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가 금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죠. 이쪽에 금정 IC 쪽 요 라인 자체가 이 서울과의 어떤 그 전국적으로 뭐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금정역이죠. GTX 라인이 좀 들어오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뭐냐면 이쪽 금정역 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도 아파트들도 같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좀 더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4년 정도면은 현재 이제 2020년이니까요.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금정역에 대한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제 도심 재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기왕이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 이 아파트를 좀 더 구입하고 좀 더 한 4년 정도 구입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정역 쪽에 이 GTX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큰 호재거리거든요.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도 상당히 좀 진척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 산업단지 자체가 어떤 또 도심 재생으로 한 번 더 바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지역적인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이 호재거리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때까지 한 4년 정도 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수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273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일산 킨텍스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 전세를 놓고 있어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라서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아파트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예, 매도 타이밍은 뭐 내년까지는 아니죠. 뭐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좀 크시니까 그 2022년도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이 아파트는 좀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꿈에 그린 아파트는 그 뭐랄까요 처음에 이제 분양됐었을 때 분양권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경쟁률이 뭐 나쁘지는 않았었지만 현재 이 꿈에 그린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라든가 여기 이제 원시티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운정역에서 내려오는 GTX A 라인이 이제 이 라인으로 좀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또 일산에서 또 큰 호재라고 한다면 뭐 K컬처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컬처랜드의 또 수혜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킨텍스 전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컬처랜드라든가 이 그 뭐랄까 GTX A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호재거리는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꿈에 그린 킨텍스라든가 원시티 이 아파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산을 좀 대표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큰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분양가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죠.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를 한 두 번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좀 굴려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여기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파트들이 이쪽 주변 지역에서 넓게 포진돼서 입주되는 물량들이 많아질 것이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입주되는 물량들은 상당히 좀 한정적이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도하는 아파트가 이제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주도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도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또 전세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 우상향을 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보유하셔도 됩니다. 알토란 같은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금적인 측면에서나 앞으로의 호재와 관련된 측면에서나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져가자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 꼭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정보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개포동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신분당선 양재 신미래숲역에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도보 약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이 이제 그 개포시형 주공 1단지와 4단지 재건축이 좀 마무리가 된 아파트 주변 지역에 바로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 2개의 거실, 욕실로 좀 꾸며져 있고요. 준공은 20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마무리된 물건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 45만 원, 21년도 4월까지, 이제 내년 4월까지 임대가 이제 만기로 좀 현재 좀 되어져 있고요. 임대 만기 후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2천 정도가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실거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3억 4,8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좀 분양되는 다세대 주택 이쪽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토룸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4억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2개 구조이고요.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개요 정보 쭉 보시다가 마지막에 가격 보시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입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포동의 호재도 체크해 볼게요. 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 바로 이쪽에 위치했습니다. 이 3호선 라인인 매봉역이라든가 이 양재역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개포동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강동구 지역에서도 뭐 반포 이후에 좀 상당히 좀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재 인터체인지 쪽 주변 지역에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발판을 현재 좀 마련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어떤 입지를 보게 되면 뭐 대형마트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대기업들이 저 주변에 좀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는 것은 인강남 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이 4차 산업의 어떤 메카로서의 역할을 좀 앞으로는 좀 톡톡히 할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좀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개포 쪽 주변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학군이죠. 학군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학원가도 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 학부모님들이 이쪽 주변 지역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포주공 5단지, 1단지, 뭐 2, 3단지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개포시형 쪽 주변 지역은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세대수만 하더라도 뭐 미니 신도시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천과도 또 연계성을 좀 갖기 때문에 그 양재와 우면의 또 R&D 특구로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학군입니다. 학군을 보시게 되면 뭐 언남 중고, 뭐 국악고, 개포중 해서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뭐 500m 안에 다 포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 학교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학군 시설도 상당히 좀 유명하다. 학원과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주변 지역에 여기서 좀 거주하고 있는 전세 수요자들이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전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변 지역에 또 이제 뭐 숲이라든가 또 역사와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실거주로 해서 출퇴근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강남권 직장이라든가 양재우면 R&D 특구라든가 뭐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또 판교 쪽 주변 지역, 또 과천 쪽 주변 지역의 직장의 수요층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호재거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양재 시민의 숲 쪽 주변 지역으로요. 보시게 되면 이 물건지 주변 지역이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그 양재 시민의 숲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이 R&D 코어 권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4차 기반 산업을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은 여기 혁신 권역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지역이죠. 보시게 되면 뭐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뭐 전체적으로 중소 R&D CD 기업의 어떤 스케일업을 뭐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체가 현재 지금 위례라든가 이 동남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으로도 충분히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재거리와 학원가와 그다음에 학군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개포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포동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만족도가 괜찮은 지역이죠.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요. 강남권으로의 출퇴근도 편리한 입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건물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의 모습 확인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본 물건을 보게 되면 2016년도 7월 달에 좀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와 CCTV 또 옥상 정원을 좀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방 두 개 거실로 좀 꾸며져 있는데 여기 이제 야외 테라스, 조그만 테라스가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가 이제 풀 옵션으로 좀 제공이 됩니다. 이 옥상 정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꾸며진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위에 그 천장형 에어컨을 좀 설치를 그 거실과 안방에다 좀 설치한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화이트 톤으로 좀 꾸며놨기 때문에 좀 작은 방처럼 보이지만 좀 넓은 구조로 좀 꾸며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방 쪽은 일자형으로 좀 꾸며져 있고요. 또 다용도실이 별도로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천장형 에어컨이 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예상 매매가를 보게 되면 3억 4,800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약 한 3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한 3,8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현재 전세를 3억 1,000으로 나왔지만 전세가 사실은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약 한 3억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상 매매가가 3억 4,800입니다. 이 개포동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투룸 물건이면서 현재 좀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 이 다세대 물건 가격이 거의 4억 5천대에서 거의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네요. 상가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건은 이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 5호선 미사역이 이제 개통이 됐죠. 거기서 도보 약 한 200m, 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사역 쪽 같은 경우는 중상이 있고요. 중심 상업지가 위치해 있고, 또 수변공원 쪽에 위치했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수변광장 쪽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변광장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하고요. 또 지상으로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과거에 이쪽 같은 경우가 이 조합원들이 이제 채비제로 받은 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사 쪽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병원이 이제 미리 입점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전체를 병원으로 좀 활용해서 쓰려고 미리 그 확정을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이게 내년 5월달이면 이제 준공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상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상가는 정말로 뭐니 해도 이 입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입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이 이미 입점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권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변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사역 쪽입니다. 이 미사역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5호선 미사역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호선 미사역 쪽 주변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을 이쪽 안쪽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봤었을 때는 이 5호선 미사역이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거기서 그 수변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아파트 배우 세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이제 업무 단지들이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역 쪽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미사 호수공원과 바로 위쪽에 이제 호수 음악 분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세대수뿐만 아니라 초중고 또 중상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 지역에 같이 어울려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뭐 세대수, 즉 그 아파텔이라고 하죠. 아파트 세대수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3, 4천 세대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변공원이 이제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도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 종합병원 형태로 이제 그 병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이용객 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 안쪽, 또 밑에 같은 경우가 이제 미니 신도시가 또 하나 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의 그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변 지역의 그 미사역 주변 지역의 이 광역 중심 상권이 좀 과 어울려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아파트 세대수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비율이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본 물건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해서 보행자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용이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를 전용으로 처음에 이제 설계 계획을 했을 때 미니 신도시를 만들 때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그 상권과 즉 중상가도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 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뭐 주차 대수는 상당히 좀 넉넉합니다. 지하 3층으로까지 꾸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보다 상당히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시게 되면 주차 대수가 36.1대인데요. 총 주차 대수가 140대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 주차 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것이 이 건물권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상가를 좀 비교를 한다면 면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넓은 면적 대비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호실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실 자체가 뭐 넉넉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호실이 69개라 그러면 본 상가 같은 경우는 뭐 4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넉넉하게 좀 꾸며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주변의 평당가를 좀 비교를 한다면 A 상가라다 B 상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상가 물건을 비교한다 그러면 분양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평당가가 약한 분양 평당가죠. 2,700에서 2,9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분양 평당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뭐 한 100만 원에서 약 한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본 상가의 좀 특징입니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뭐 병원으로 또 입차가 또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수익률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6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임대가가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를 확정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직접 1대1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1대1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1대1 비대면 전화 상담이고요. 1대1 상담인 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 앞으로의 전략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건데요. 신인 국토부 장관으로는 변창흠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이 변 후보자 역시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던 터라서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관이 교체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달래줄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